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국가대표 선수 안세영의 눈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협회 내에서 벌어지는 폭언과 억압적인 태도에 대해 고백하며 배드민턴계의 어두운 이면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최근 안세영은 7년간의 막내 생활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음을 폭로하며 운동만큼이나 청소와 빨래까지 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중학생 시절 국가대표로 발탁된 후 운동에만 전념해야 할 어린 나이에 선배들의 빨래와 방 청소를 도맡아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안세영은 이에 따라 운동에만 집중할 수 없었다며 체육계의 부당한 관행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안세영은 이어서 선배들이 훈련이 끝난 후 땀에 흥건히 젖은 옷들을 모아놓고 자신에게 빨도록 강요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속옷까지도 안세영에게 손빨래를 시켰다고 밝혀 그동안 체육계에서 일어난 부당한 관행이 얼마나 깊고 어두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대보다도 더 심각한 부조리 속에서 안세영은 오랜 세월을 버텨왔고 이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용기 있게 나섰습니다. 김태규 회장의 비리 의혹은 셔틀콕 페이백 스캔들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 폭로의 중심에는 김 회장이 후원사 요넥스로부터 페이백 받은 셔틀콕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선거 자원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김 회장은 후원사인 요넥스와의 계약을 통해 대회에 사용된 셔틀콕 비용의 30%를 페이백 받았고 이 자금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셔틀콕은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분되었고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의 측근들이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비리 행위가 수년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김 회장의 배임 혐의는 단순한 금전적 부패를 넘어 도덕적 파탄을 의미합니다. 국세청은 긴급히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을 예고했으며 정부 또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습니다. 김 회장이 협회 물품을 자의적으로 남용해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는 이사들의 신고서가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것만으로도 충격적이었는데 김태규 회장은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 엘리트 셔틀콕을 마음대로 나눠주며 횡령 혐의까지 불거졌습니다. 한 이사의 증언에 따르면 김 회장은 술자리에서 마음에 든 사람들에게 50타, 100타씩 무차별적으로 셔틀콕을 나눠줬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46,000원에 달하는 고가의 셔틀콕이 특정 지역에 집중 배분된 것은 김 회장이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협회의 자원을 남용한 전형적인 부패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 회장이 출신지인 충남 지역에 무려 33%에 달하는 셔틀콕을 배분했으며 전남과 전북 등 그의 최측근 지역에도 무려 60%가 넘는 물품이 몰리며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반면 다른 지역은 고작 수건 3장에 그친 사례도 있어 배드민턴계는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드민턴협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협회의 직원들은 김 회장이 주말과 휴일에도 자신을 개인 운전기사처럼 부리며 업무 외적인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협회 사무실에서 김 회장의 자택이 있는 충남 서산까지 주 2회씩 직원들이 불려가는 일은 다반사였고 하루 1000km에 달하는 운전이 강요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2024 파리올림픽 여자 배드민턴 단식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건 안세영이 대한배드민턴협회 진상조사위원회 출석을 거부하며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협회 측은 금메달 획득 직후 안세영이 협회 부조리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협회가 세운 진상조사위원회의 인권위원장과 감사, 변호사 2명, 교수 1명 등 총 5명의 위원 중 일부가 김태규 배드민턴 협회장 측 인사라는 점을 바탕으로 안세영은 공정성을 의심하며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세영의 입장에서는 이번 조사가 단순히 협회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닌 구조적 부조리와 비합리적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싸움이라고 보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 협회의 조사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문제가 지적된 상황에서 안세영이 협회의 조사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그녀는 공정한 절차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안세영은 협회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소통을 이어가며 다른 방식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녀는 19일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과의 비공식 면담에서 자신이 겪은 부조리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협회 내부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국가 차원의 조사를 통해 바로잡고자 하는 안세영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안세영은 단순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서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은 배드민턴계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진정한 리더로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스포츠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후배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며 강한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협회는 여전히 안세영과의 면담을 조율하려 하고 있지만 안세영의 선택은 문체부 조사에 더 큰 신뢰를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스포츠계에 필요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안세영이 만들어낼 변화의 바람이 앞으로 배드민턴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녀의 도전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그녀는 이제 코트 밖에서도 큰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세영의 이러한 용기 있는 발걸음이 배드민턴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스포츠 전반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됩니다.